자, 이제 우리가 그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과 그리고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 이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 probability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은 그 랜덤 베리어블의 그러니까 일종의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함수의 타겟 스페이스가 디스크리트한 경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x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이 가질 수 있는 값이 디스크리트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그 확률을 예를 들면은 x가 스몰 x라는 값을 가질 확률 이 부분이죠. 이제 이 부분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 1, 2, 3이라고 해보면 이 랜덤 베리어블은 x가 1일 확률, 그리고 x가 2일 확률, 그리고 x가 3일 확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x라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그 probability를 우리가 모두 완전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 x에 대해서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디스크리트한 경우에요. 자, 그리고 반면에 이 타겟 스페이스가 컨티뉴어스한 경우, 이때는 우리의 랜덤 베리어블이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떤 레인지 안에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랜덤 베리어블 x에 대해서 어떤 확률을 정의를 할 때 그 구간으로서 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probability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probability가 의미하는 것은 x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의 값이 a와 b 사이에, 이 인터벌 사이에 존재할 확률을 의미하는 거죠. 이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 x에 대해서 자, x가 스몰 x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자, 이 probability를 우리가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은 x에 대한 함수죠. 그래서 스몰 x가 어떤 값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 probability가 달라질 텐데 그거를 일종의 함수로 나타낸 게 이제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용어에 대해서 또 하나 정의를 할 건데요. 우리가 univariate distribution 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멀티베리에이트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하면 이 랜덤 베리어블이 여러 개 있을 때, 예를 들면 x2 뭐 이런 식으로 xn 이렇게 여러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이 랜덤 베리어블들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멀티베리에이트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랜덤 베리어블이 디스크리트 혹은 이제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특정 값을 가지고 확률을 정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랜덤 베리어블이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이러한 인터벌 안에 속할 확률을 정의함으로써 그 랜덤 베리어블의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랜덤 베리어블이 컨티뉴어스한 경우에 앞서 이 디스크리트한 경우처럼 이런 식으로 probability를 정의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x라고 한 랜덤 베리어블이 예를 들어서 0에서 1 사이에 인터벌 안에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인터벌 사이에 있는 어떤 특정 값, 특정한 실수값을 뽑는다는 것은 거의 발생할 수 없는 이벤트가 되죠. 왜냐하면 0에서 1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무한대개의 실수들이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 값을 가진 확률로 정의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이 컨티뉴어스한 그런 랜덤 베리어블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구간을 주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probability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타겟 스페이스가 디스크리트한 경우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 그림처럼 우리에게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다고 해보죠.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 이 부분에 있는 그 표를 보면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은 가질 수 있는 값이 스몰 x1부터
x5까지입니다. 그리고 y는 y1, y2, y3 이렇게 세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실제로 이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면 그게 결국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테이블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x가 스몰 x1이라고 관찰이 될 때 y가 y1일 수도 있고 y2일 수도 있고 y3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그리고 x가 2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3 곱하기 5 크기의 이런 테이블 안에다가 확률값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모든 디스트리뷰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테크니컬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x, y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이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이거는 그러니까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이런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래서 probability of x는 xi 그리고 y는 yj. 자, 이러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는 결국 x가 xi이면서 y가 yj인 그러한 경우들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죠.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전체 가지수분에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가지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을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라지 n이라고 했을 때 라지 n분의 nij, 이런 식으로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지 n은 우리가 시그마 nij, 모든 j와 모든 i에 대해서 여기 나타나는 이런 이벤트 수를 전부 다 더한 것, 그게 되겠고요. 그 중에서 x가 xi이고 y가 yj에 해당되는 이벤트의 수는 nij니까 이렇게 확률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 x, y가 있을 때 x가 스몰 x이고 y가 스몰 y가 될 확률을 우리가 간단히 줄여서 처음에 이렇게 썼었는데 이걸 간단히 줄이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마지널 프로버빌리티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마지널 프로버빌리티는 지금 이 예제처럼 우리가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 값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특정 랜덤 베리어블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x라는 애가 스몰 x라는 값을 가질 확률, y는 뭐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러한 프로버빌리티를 우리가 마지널 프로버빌리티라고 부르고요. 얘는 결국 px가 되겠죠. 다시 써보면 probability of 랜덤 베리어블 x의 값이 스몰 x의 확률. 자, 요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랜덤 베리어블 x가 이러한 probability, 매스 펑션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x는 px라고 하는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x는 이제 px로 정의되는 그러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뒤에서 이 마지널 프로버빌리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이렇게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이런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걸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은 이번에는 라지 x가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스몰 x라는 값을 가질 때 어떤 y에 대한 probability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probability를 이렇게 쓰게 되고요. 얘를 또 다시 풀었으면 probability of y가 small y 근데 x가 x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probability를 우리가 conditional probability,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우리가 기분이라고 부르는데 기분 x에 대해서 y의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고정돼 있고 x가 스몰 x라는 조건 하에서 y라는 애가 각각의 값을 가질 확률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이 각각의 probability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에게 여기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 x, y가 있습니다. 그리고 x는 이렇게 5개의 아웃컴을 가지게 되고요.
y는 이렇게 3개의 아웃컴을 가지게 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x가 xi이고 y가 yj일 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이벤트의 수를 우리가 nij라고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i는 이 칼럼에 존재하는 그 nij들의 합이고요. 그래서 시그마 nij, j에 대해서 이제 nij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rj는 로우에 해당되는 이벤트들의 합입니다. 그래서 nij를 이제 i에 대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벤트의 총합, 이건 우리가 large n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건 nij를 모든 ij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주어져 있는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우리가 이 테이블에 표현되어 있는 이 각각의 셀 안에 nij를 모두 알고 있다면 이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이 probability에 관해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probability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x가 xi일 확률. 자, 이것은 어떻게 계산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x가 x3일 확률이다. 그러면 결국 y가 무슨 값을 가지던 간에 x가 x3일 확률, 그 이벤트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되니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 이벤트의 수분의 이 ci, 이 칼럼의 합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가 yj일 확률은 이번에는 이 로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n분의 rj.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x, y에 대한 그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x가 xi이고 y가 yj일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nij. 자,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y가 yj일 확률인데 주어져 있는 정보는 x가 xi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 x가 xi인 경우들 중에서 y가 yj인 경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x가 xi인 경우들은 다 이 칼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전체가 ci분의 이 중에서 y가 j인 경우, 그러니까 nij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은 주어진 조건이 이거니까 이 어떤 특정 칼럼, 자, 요게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분에 y가 yj일 확률이니까 전체 분에서 해당되는 자, 요 이벤트의 비율, 요게 바로 이 조건부 확률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x가 xi인데 주어진 조건이 y가 yj인 경우, 이때 생각을 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로우가 되고요. 그래서 rj분의 nij.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랜덤 베리어블이 가질 수 있는 그 각각의 스테이트, 각각의 아웃풋이죠. 아웃컴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마지널 프로버빌리티 그리고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머신러닝에서는 이 디스크리트한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보통 카테고리컬한 베리어블을 모델링을 하는데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푼다.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문제는 어떤 입력이 들어갔을 때 정해져 있는 어떤 K개의 그 카테고리 중에서 어디에 속할 확률이 가장 높은가, 이제 이런 거를 모델링하는 태스크가 되겠는데, 자, 이럴 때 각각의 카테고리에 속할 확률이 얼마인가, 이걸 모델링할 때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을 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프로버빌리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리얼 밸리드 랜덤 베리어블을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이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가질 수 있는 값이 리얼 넘버,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랜덤 베리어블의 타겟 스페이스가 이 R에서의 어떤 인터벌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는 거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함수는 D-dimensional 인풋을 받아서 리얼 넘버로 매핑을 해주는 그런 함수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함수를 어떤 경우에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이 D-dimensional 공간에 존재하는 임의의 x에 대해서 이 함수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얘를 그 도메인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그 인테그럴이 존재해야 되고 그때 적분을 했을 때 항상 1의 값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주는 함수 f를 우리가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 경우에는 이 인테그랄 부분이 썸메이션으로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p 모든 임의의 x에 대해서 p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모든 x들에 대해서 px의 합이 1이 되면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함수 p를 우리가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베리어블하고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하고 여러분들 식을 보면은 인테그랄하고 썸메이션이 계속 교차해서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인 경우에는 이 px, probability mass function이죠. 이게 곧 주어져 있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robability mass function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x에 대해서 실제 확률값을 우리가 바로 얻어낼 수가 있죠. 반면에 이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의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주어져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 어떤 특정 값을 가질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정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레인지 안에 무한대개의 그 이벤트들이 존재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값을 거기서 딱 뽑아서 그거가 관찰될 확률은 0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의 경우에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이게 probability mass function하고 사실 동체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의 경우에는 이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으로 직접 probability를 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어져 있는 랜덤 베리어블 x를 이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랑 연결지어서 이런 식으로 확률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 어떤 a와 b 사이에 존재할 확률, 이 인터벌이 주어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확률은 이 density를 그 인터벌, 그 레인지 안에서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fx dx를 a부터 b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이게 바로 주어져 있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probability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어떤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함으로써 우리가 주어져 있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이 디스트리뷰션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관계로부터 이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이 특정 값을 가질 확률이 왜 0이 되는지 바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특정 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결국 어떤 x가 이 구간에 있다는 거랑 같은 얘기가 되죠. 그러면 a부터 a까지 얘를 적분을 해야 되니까 이게 곧 0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과 이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의 확률을 정의하는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입니다. 자, 이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은 줄여서 우리가 CDF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멀티베리에이트 랜덤 베리어블 x가 주어져 있다. 그리고 이 x는 여기 d 디멘전에서 small x라는 어떤 스테이트를 가진다 라고 하면 이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은 아래와 같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멀티베리 랜덤 베리어블 x가 x1부터 x2 해서 xt, 자, 이러한 d개의 랜덤 베리어블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small x가 x1, x2, xt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은 이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이, 그러니까 x1은 x보다 작거나 같고 xd는 xd보다 small xd보다 작거나 같고, 자, 이 joint probability를 우리가 일종의 어떤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의 small x가 여기 x1, x2, xt 요 값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어떤 특정한 아웃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일종의 small x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함수를 우리가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 주어져 있는 랜덤 베리어블 xi가 여기 small xi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한 값을 가질 확률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이러한 CDF는 만약에 이 주어져 있는 멀티베리에이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라고 하면,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해당되는 구간에 이 density들을 적분함으로써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 표현과 이 아래 기술되어 있는 표현은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1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베리어블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값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영역에 대한 density를 순차적으로 적분을 해주면 우리가 이 랜덤 베리어블 x의 CDF 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앞에서 이 probability라는 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디스크리트한 경우에요. 그리고 모든 가능한 값의 영역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그러면 1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 조건으로부터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인 경우에는 특정 스테이트에 대한 그런 확률 값이 항상 0에서 1 사이여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x에 대한 density 값이 항상 0에서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적분해서 그 면적이 1이 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6.3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그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은 이 디스트리뷰션의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의 경우에는 이 랜덤 베리어블이 가질 수 있는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한 확률 값이 동일한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얘기를 하고요.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구간 안에서 덴시티가 모두 일정한 그러한 디스트리뷰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경우에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G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이 랜덤 베리어블은 마이너스 1.1, 0.3, 1.5, 자, 이렇게 3개의 스테이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해보죠. 셋 중에 하나만 무조건 가진다. 자, 이때 이 G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라는 얘기는 이 각각의 스테이트가 나타날 확률이 모두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이너스 1.1이 될 확률도 3분의 1, 0.3이 될 확률도 3분의 1, 그리고 1.5일 확률도 3분의 1. 자, 이러한 프로베빌티를 가지면 이 랜덤 베리어블 G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인 경우에는 이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한 그 프로베빌티가 0에서 1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주어져 있고요. 이 x가 존재하는 그 구간은 0.9에서 1.6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 구간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probability에 의해서 이 구간 안에서 각각의 x에 대한 그 density 값, 여기서 px가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될 텐데, 이 density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이 구간 하에서 면적이, 그러니까 적분한 그 결과가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나머지 영역에서는 다 0이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리얼 넘버가 가질 수 있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 px, dx를 적분한 게 결국 0.9에서 1.6까지 px, dx를 적분한 것과 같게 되겠죠. 자, 그리고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이 존재하는 구간에서 density 값이 모두 일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면적이 1이 되려면 x축의 길이가 0.7이니까 이 높이는 0.7분의 1이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의가 되면 주어져 있는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이 0.9에서 1.6 사이의 이 레인지 안에서 유니폼한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 결과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density 펑션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x 값에 대해서 그 결과가 이 density가 1보다 더 크게 되죠. 그렇죠? 당연히 이 가로가 이 인터벌이 더 줄어들면 그 density 값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discrete하고 continuous한 경우 각각에 대해서 probability mass 펑션 그리고 density 펑션 이게 똑같은 형태, 똑같은 역할을 하는 함수로 보이지만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보통 랜덤 베리어블은 크게 디스크리트한 경우와 컨티뉴어스한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probability를 굳이 두 그룹으로 나눠 본다면 이 포인트 probability,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값에 해당되는 그런 확률, 그리고 interval probability,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 어떤 인터벌 안에 존재할 확률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프로버빌리티가 아주 자연스럽게 정의가 되죠. 그래서 주어진 랜덤 베리어블 x가 스몰 x일 확률, 그리고 이러한 확률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자, continuous한 랜덤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응되는 게 small px죠. 그래서 얘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실제로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인 경우에는 특정 값일 확률이 0, 항상 0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인 경우에 이 포인트 프로베빌리티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벌 프로베빌리티를 보면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이거를 뭐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이 포인트 프로베빌리티, 이 프로베빌리티 매스 펑션을 이용을 해서 주어져 있는 랜덤 베리어블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모두 다 알 수 있으니까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확률값을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 랜덤 베리어블 x가 어떤 스몰 x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자, 얘는 곧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썼었죠. fx, x. 자, 이렇게 표기를 했었습니다. 이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으로 우리가 이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의 interval probability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얘가 곧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의 distribution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랜덤 베리어블이 discrete하냐, continuous하냐 이거에 따라서 이 각각의 probability를 정의하는 함수에 대한 명칭도 다르고 이 개념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